지난 시간에 이어 키네마스터 두 번째 시간으로 진행됩니다. 그에 앞서 스마트폰 영상 편집을 위한 기본적인 내용으로 해상도, FPS, 화면비 등에 대해 설명하고 스마트폰 영상 제작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키네마스터는 자막 넣기부터 영상 추출하는 기능을 학습하게 됩니다. 네, 키네마스터 두 번째 시간인데요. 키네마스터와 관련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영상을 송출하고 또 내보내기를 해야 하는 이제 그런 단계의 강의를 진행할 건데요. 관련해서 조금 기본적인 개념들을 이해하시고 촬영을 좀 편집을 하신다 그러면 조금 더 좋은 영상들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영상 제작을 위한 기초에서 해상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첫 번째 드리려고 하는데요. 해상도는 영상의 화질을 이야기하죠. 화질이 좋다, 나쁘다. 밑에 보시는 것처럼 화면이 조금 부드럽고 조금 저해상도는 거칠고 좀 몰입이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화질을 해상도를 기준하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해상도는 1인치당 들어가는 픽셀, 작은 점들, 네모난 점들을 이제 픽셀이라고 하는데요. 이 점의 개수가 많을수록 해상도가 높다. 고해상도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요. 더 선명한 이미지로 표현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죠. 다만 해상도가 높으면 용량이 커집니다. 용량이 커진다는 것은 그냥 용량이 커졌구나 라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대부분의 영상이 인터넷으로 또 USB에 담아서 이렇게 유통되거나 소통되기 때문에 사실은 인터넷이라고 하는 공간 자체는 용량과 한계가 있죠. 속도라고 얘기하잖아요. 5G가 나왔다고는 하지만 물론 동영상이 금방 송출되고 진행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으로 영상을 봤을 때 특히나 실시간으로 봤을 때는 끊어짐이라고 하는 끊김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용량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터넷 영상에 있어서 좀 안정적인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해상도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좀 이해하시고 가셔야 되는데요. 고해상도면 파일 용량이 커진다라는 것들을 좀 이해하시고요. 예를 들면 1920에 1080의 해상도야라고 하는 거는 풀 HD라고 하는 해상도인데요. 1920개의 가로의 점과 1080개의 세로의 점들이 모여 있는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상도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는 UHD라고 하는 4K라고 하는 화질이 나오면서 또 8K라고 하는 것도 나오고 있죠. 아주 고해상도의 영상과 소스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특히 스마트폰 최신 폰의 경우에는 이 4K도 촬영이 가능한 그런 기능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프레임스라고 하는 FPS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화면의 속도를 이야기합니다. 영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움직인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는 게 정확한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동영상은 한 장의 사진이 1초당 움직이는 횟수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을 이제 동영상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사람의 눈은 초당 15장의 이미지가 반복되면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요. 그래서 동영상은 보통 기본적으로 아래 사진처럼 1초당 30프레임의 속도로 움직이는데 NTSC라고 하죠. 그런 맥락에서 TV 화면의 소스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영화의 경우에는 24프레임 또 60프레임으로 최근에 스마트폰이 지원하는 경우들도 있죠. 60프레임의 경우에는 좀 화면이 부드럽게 보이거나 화면을 초고속으로 촬영을 해서 굉장히 느린 화면도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그런 효과들을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런 프레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프레임 수가 높아질수록 화면의 용량이 커지겠죠. 그 부분을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화면비입니다. 16:9 가로 화면들을 많이 쓰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키네마스터는 다양한 화면의 비율들을 선택하고 제공합니다. 다만 우리가 최종 플랫폼을 어떤 걸 쓸 건지에 대한 고려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과목에서는 16:9 혹은 가로 화면을 중심으로 화면을 선택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스마트폰 영상 제작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편집 과정에 두 번째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스마트폰 영상의 의미의 첫 번째는 일상으로 기록하는 영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언제든지 카메라를 꺼내서 촬영할 수 있고, 이런 의미는 아주 최고의 휴대성을 갖고 있고, 최고의 부가 장비들을 갖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우리가 익숙한, 또 소셜 임팩트와 그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일상과 삶과 생활에서 발견하고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그런 것들을 촬영하기가 가장 용이한 장비 중에 하나가 바로 스마트폰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휴대성이라고 하는, 최고의 휴대성이라고 하는 이 장점을 갖고 있는 스마트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해보시면 좋겠다는 첫 번째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요, 스마트폰 기술의 발전으로 안정적인 촬영, 또 개인의 취향을 지원하는 영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손떨림 보정 기능은 최근에 만들어지는 스마트폰에는 아주 기본적인 기능들로 가고 있고요. 자동 노출과 자동 포커스 기능들을 갖고 있어서 어떤 공간, 어느 공간에 가든지 간에 최고의 화질들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어떤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이 스마트폰으로 영화도 만들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정도로 CF와 광고를 지금 만들고 있죠. 그런 맥락에서 스마트폰은 향후에 계속해서 발전할 거고요. 그 기술들은 마치 카메라가 필요 없을 정도의 그런 기술의 발전까지도 이루어져서 스마트폰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의 모든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도래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할 거고 우리의 일상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아주 최고의 휴대성으로 안정적인 화면들을 확보해서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거고요. 현재도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요. 스마트폰 영상을 제작하는데 첫 번째 의미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나만의 기록, 또 동영상 아카이브가 가능하다는 거죠. 소셜 미디어, 또 소셜 임팩트, 사회적 가치는 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나의 문제로 인식하고 내가 갖고 있는 사회 문제를 다른 사람들과 소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영상으로 소통해서 최종적으로 사람들의 내면화시키는 동의와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는 책임의식을 갖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프로세스인데요. 그런 맥락에서 나로부터라고 하는 내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 또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찍을 수 있다는, 촬영할 수 있다는,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스마트폰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동영상 스마트폰은 사진도 그렇고 영상도 그렇고 아주 많은 부분들이 기록되고 정리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사실은 아카이브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컨텐츠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스마트폰은 항상 컨텐츠화 될 수 있는 아카이브가 만들어져 있고요. 우리 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런 스마트폰 아카이브 안에 많은 가치 있는 영상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해서 소셜미디어에,
소셜 임팩트에 사회적 가치에 활용한다고 그랬을 때는 아주 그 경쟁력이 있는 또 파워풀한 그런 영상들을 설득력 있는 영상들을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좀 가능하고요. 가능성 있는 또 가성비 가능한 촬영 도구로서 여러분들이 자동으로 촬영할 수 있다는 점이 아주 그 중요한 스마트폰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뭐 그 심도 표현이 어려운 한계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스마트폰으로서 촬영 도구로서 갖고 있는 한계들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은 별다른 노력 없이 즐거운 촬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전문가가 어떤 세팅을 하고 공간을 만들고 노력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상에서 별다른 노력 없이 즐거운 영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스마트폰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스마트폰으로 촬영해서 스마트폰을 감상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고요. 우리의 아이들, 또 우리보다 더 늦게 태어난 아이들은 스마트폰으로 앞으로 콘텐츠를 생산하고 또 스마트폰으로 소비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갈 거고요. 우리의 일상,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적 문제를 담고 있는 우리의 일상, 그런 일상을 가장 찬란하게 또 가장 아름답게 또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담을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스마트폰을 우리가 잘 활용하고 스마트폰으로 활용할 수 있는 키네마스터와 같은 도구를 활용해서 소셜미디어와 또 소셜 임팩트, 사회적 가치와 접목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사회적 가치에 또 소셜 임팩트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영상으로서 그런 도구로서 융합의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다음 키네마스터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컷 편집이 끝났으면 이제 자막을 넣어 볼 건데, 화면의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여기 레이어 버튼이 있어요. 이 레이어 버튼을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미디어가 있고, 똑같이 미디어가 두 개네요. 미디어가 있고, 효과가 있고, 스티커가 있고, 텍스트가 있고, 손글씨가 있어요. 여기 텍스트를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입력하려면 텍스트. 자, 그러면 자판이 나오게 되고 자막을 입력할 수 있도록 이제 키네마스터가 도와주게 돼요. 그러면 저는 자막을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이 나타나게 돼요. 자, 그 자막을 배치시키려면 자막을 입력을 다 했으면 여기 O 눌러서 아래로 배치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자막이 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자막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막을 키우려면 여기 화면에 보시면 양방향 버튼이 있어요. 이 양방향 버튼을 꾹 누르고 잡고 늘려주면 자막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막의 크기를 조정을 해서 배치를 했어요. 선생님, 저는 자막을 조금 각도를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 여기 보시면 곡선 방향이 있습니다. 이 곡선 방향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자막을 회전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게 회전하다가 여기 여러가지 빨간색 선이 보이시나요? 이 빨간색 선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정확히 90도나 아니면 60도 이런 딱딱 떨어지는 대표적인 각도를 적용을 하려고 할 때 이 키네마스터가 자동으로 움직이지 않게끔 잡아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게 딱 지금 180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를 하거든요. 자, 180도를 맞추고 글씨를 살짝 줄이고, 자, 체크 모양을 누르면 적용이 됩니다. 근데 글씨체가 지금 마음에 안 들어요. 글씨 폰트를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기에 위에는 아까 영상 클립이 있었고 텍스트를 설치를 하니까 여기 노란색의 무언가가 나타나게 되었죠. 이것은 샌드위치처럼 뭐 텍스트면 텍스트, 음악이면 음악 이렇게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를 클릭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시 개체 활성화가 되었죠. 개체 활성화가 되었어요.
폰트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 보시면 AA 버튼이 있습니다. 이 AA 버튼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라틴어가 있고 안드로이드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이 자막은 라틴어가 아니죠. 그러면 한국어 폰트를 다운로드 받으셔야 하는데 여기 오른쪽 위에 상점 모양이 있어요. 기와집 같이 생겼죠. 이 상점 모양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가지 폰트가 나오게 되는데 이 폰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다운로드를 해주시면 돼요. 저는 산돌 삼립호빵채를 다운로드를 해볼게요. 자, 클릭을 하게 되면 삼립호빵채를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설치가 되었다고 나오게 되죠. 그럼 이제 버튼을 클릭할 수 없게 돼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자, 돌아가면 여기에 한국어 버튼이 생겼어요. 이 한국어 버튼을 눌러서 삼립호빵채를 적용을 해볼게요. 자, 클릭을 하게 되면 위에 주황색으로 폰트가 적용이 됐다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X를 눌러서 나가주면 이 키네마스터 폰트가 바뀌었죠. 자막 폰트의 색깔도 한번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흰 색깔 버튼이 있죠. 지금 자막의 폰트 색이 흰색이라서 여기가 흰색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흰색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여러가지 색깔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검정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폰트가 검정색으로 적용이 됐어요. 영상에서 자막 색깔이 잘 안 보이니까 흰색으로 다시 바꿔볼게요. 자, 배경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배경색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적용이 돼요. 이 키네마스터 흰색 글씨 위에 까만색 박스를 적용해서 조금 더 잘 보이는 자막바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가지 옵션이 나타나 있는데 여러가지 항목들 사이에 배경색이라는 항목이 있고 이 배경색을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적혀져 있는 이 부분을 체크를 쭉 해주시면 보이시죠? 지금 까만 색깔 박스가 생겼어요. 그러면 똑같이 확인을 눌러서 적용을 해주시면 박스가 생기게 되고 그 위에 흰 색깔 자막이 적용이 된 것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자막 위치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조금 아래로 내릴게요. 자, 내렸어요. 그리고 재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자막이 나오다 말아요. 선생님, 저는 자막을 조금 더 길게 하고 싶은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럴 경우에는 이 자막을 개체 활성화를 하신 다음에 오른쪽으로 꾹 눌러서 쭉 잡아 당기시면 자막이 길게 늘어나게 됩니다. 자, 재생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적용된 모습을 보실 수 있죠. 그러면 장면 전환 효과와 여러가지 자막이 들어간 것을 이제 배워보았습니다. 음악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음악을 넣으려면 여기 음표 모양 보이시죠? 이 음표 모양, 오디오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오디오를 눌러서 여러가지 음악을 사용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음악을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어요. 저희는 한번 다운로드를 받아서 음악을 적용을 해볼게요. 자, 음악 에셋 받기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러가지 장르의 음악이 나타나게 돼요. 음악을 미리 들어보고 싶으면 항목을 들어가서 여기에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재생이 됩니다. 저는 이 음악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면 다운로드를 눌러서 다운로드를 해줍니다. 자, 설치가 되었다가 나타났죠? 그러면 X창을 눌러서 나가주시면 여기에 아까는 없었던 음악이 추가가 돼요. 이 음악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 플러스 모양 버튼이 있어요. 이 플러스 모양 버튼을 눌러주시면 음악이 추가가 됩니다. 자, 그러면 같이 재생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음악까지 넣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음악은 자를 수 없나요? 자를 수 있습니다. 똑같이 클릭을 하면 개체 활성화가 되죠. 그러면 이 뒤까지 영상은 잘려 있는데 음악만 길게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여기 저희 뒷부분은 필요가 없겠죠. 똑같이 클릭을 하면 여기 지금 가위 버튼이 없는데 밑으로 내리면 가위 버튼이 있습니다. 이 가위 버튼을 눌러서 오른쪽을 트림을 해주시면 이렇게 날려보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적용을 눌렀어요. 저희가 지금 음악도 넣어봤고 텍스트도 넣어봤고 컷 편집도 해봤고 장면과 장면 사이마다 효과도 주어봤어요. 영상 위에 영상을 놓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레이어 버튼을 누르세요. 레이어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 미디어 버튼이 있어요. 미디어가 두 개죠. 위에 있는 미디어는 순서대로 프로젝트 위에 영상을 불러온다면 레이어 버튼에 있는 미디어는 영상 위에 영상을 씌울 수 있는 기능입니다. 조금 더 확대를 해볼게요. 영상 클립 위에 조그만한 무언가가 더 보이시게 되어 있죠. 이게 영상 위에 영상을 올린다는 의미예요. 자, 미디어를 클릭하게 되면 다른 영상을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자, 영상 위에 영상이 불러와졌어요. 여기 타임라인을 보시면 이 샌드위치처럼 레이어가 굉장히 많아졌죠. 일단 저는 이 영상이 크기가 너무 커서 조금 줄여보도록 할게요. 줄이고 한쪽 구석에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재생을 한번 해볼게요. 체크 모양을 눌러서 적용하시고 어때요? 보셨죠? 자, 영상 위에 영상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 또한 동영상뿐만 아니라 사진들도 적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진을 이렇게 배치시킬 경우에는 로고를 나타내는 것처럼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이런 배경음악이 조금 시끄러운 것 같아서 배경음악을 지워보도록 할게요. 자, 배경음악을 잘라내거나 지워버리고 싶은데 뭔가 버튼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여기 왼쪽에 똑같이 이 쓰레기통 모양이 있어요. 이 쓰레기통 모양을 누르게 되면 삭제가 가능합니다. 저는 빈 공간 아무것도 없는 검정색 배경화면에다가 자막을 넣고 이 영상의 시작이라는 오프닝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에 보시면 미디어 버튼이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영상 불러왔을 때 미디어 버튼을 눌렀었죠. 자, 미디어를 눌러서 화면에 이미지 에셋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이미지 에셋이 있죠. 이 이미지 에셋을 클릭했을 경우에는 여러가지 검정색, 회색, 그리고 주황색, 산 모양, 노란색, 특정 색깔들의 사진들이 있어요. 처음에 오프닝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산 모양의 사진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불러와졌으면 X를 눌러서 나가보겠습니다. 자, 재생을 해볼게요. 자, 지금 오프닝 사진이 3초 동안 재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프로젝트를 처음에 만들었을 때 한 장의 사진당 3초 동안 재생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면 오프닝이 조금 짧은 것 같다 싶으면 똑같이 클릭을 해서 개체 활성화를 한 다음에 살짝 눌러주시면 재생초가 조금 늘어납니다. 자, 그러면 이 배경화면이 만들어졌고 이 위에다가 이제 똑같이 텍스트를 추가를 해볼 거예요. 저희가 아까 레이어 버튼을 눌러서 텍스트를 추가를 했죠. 화면에 자막을 넣고 싶으면 레이어를 눌러서 텍스트를 누른다고 했었죠. 키네마스터 오프닝 이렇게 자막을 추가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똑같이 자막을 조금 더 키우고 폰트를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글씨체를 써볼게요. 그리고 흰색은 잘 안 보이니까 조금 빨간색으로 적용을 해볼게요.
빨간색이 더 잘 안 보이네요. 흰색으로 다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이 글씨체에다가 그림자를 넣고 싶어요. 이 그림자를 클릭을 해서 활성화를 시키면 그림자를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림자의 크기도 설정을 할 수 있고, 그림자가 얼마나 진해지냐 이런 것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마음에 들도록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 자막 같은 경우도 도중에 나오다가 끊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막을 클릭을 해서 이 영상의 소스만큼 재생을 하고 나머지는 사라지게 만들게 할 거예요. 자, 재생을 해보겠습니다. 키네마스터 오프닝 이렇게 돼 있고 바로 화면 전환이 넘어가죠. 장면이 뚝뚝 끊기는 느낌이 있으니까 이 장면과 장면 사이에 똑같이 효과를 줘볼게요. 자, 재생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너무 뒤에 있는 영상 클립까지 나오게 되죠? 조금 줄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 자막도 갑자기 휙 사라지는 것 같아요. 이 자막에 대한 효과도 넣을 수 있거든요. In animation, out animation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데 저희는 사라질 때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out animation을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out animation을 클릭을 해서 자, 페이드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페이드를 해서 체크를 누르면 어떻게 되냐? 자막이 사라질 때 부드럽게 사라졌죠. 그러면 이 키네마스터 실습도 조금 나타날 때 조금 부드럽게 나타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In 애니메이션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In 애니메이션을 클릭을 해서 똑같이 페이드로 눌러서 적용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재생을 했을 때 자막이 부드럽게 나오게 되죠. 이런 식으로 효과를 넣으실 수 있어요. 음악을 추가를 다시 한번 해보고 음악 소리가 너무 크죠? 이 음악 소리를 줄여보겠습니다. 자, 클릭을 해서 개체 활성화를 하면 여기에 여러가지 효과들이 나타나게 되고 여기에 스피커 모양이 있어요. 이 스피커 모양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전체적인 볼륨을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15 정도로 해서 체크를 해볼게요. 재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작아졌죠? 하지만 저는 오프닝에서는 이 정도 음역대가 나오고 어느 부분에서부터는 조금 더 작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개체 버튼을 눌러서 여기 오른쪽에 뭔가 개구리 모양처럼 생긴 버튼이 있어요. 지지직 지지직 전기 모양이 있죠? 이 버튼을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특정 부분에서 할 수 있도록 체크 포인트를 지정을 해줄 거예요. 특정 부분에서 음량을 줄일 수 있도록 체크 포인트를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플러스 모양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화면에 여기 보시면 뭔가 동그라미가 생겼죠? 그리고 줄이고자 하는 소리가 작았으면 하는 부분까지 다시 가서 이 플러스 체크 모양을 누르게 되면 두 개의 버튼이 생기게 됩니다. 이 사이에 있는 볼륨만 줄이려면 이 100%에서 내리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조금 내릴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음악을 한번 재생을 한번 해볼게요.
이 구간에는 음악이 작아졌다가 어느 특정 부분에 도달을 했을 때 음악 소리가 다시 커졌죠.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뒷부분이 조금 긴 것 같아서 아까처럼 조금 다시 없애고 적용을 할게요. 에셋이라는 것을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영상 자체의 효과를 부여하는 것을 에셋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 영상을 클릭을 해봐서 객체 활성화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클립 그래픽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이 클립 그래픽을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똑같이 여행 및 활동 여러가지 효과들이 있어요. 이것을 적용을 하고 체크 버튼을 누르면 이 영상이 재생되고 있는 와중에 효과를 넣는 거예요. 똑같이 클릭을 해서 클립 그래픽 적용을 하면 이 영상 자체적으로 효과를 넣어주는 거예요. 뭔가 지금 영상의 속도가 조금 빠른 것 같죠? 영상의 속도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클릭을 해서 객체 활성화를 한 다음에 이 속도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의 속도를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속도를 빠르게 하려면 곱하기 2, 속도를 느리게 하려면 0.5, 0의 방향으로 가까워지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속도가 느려졌으니까 당연히 영상의 길이도 늘어나겠죠. 자, 이렇게 천천히 재생되게끔 만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저희는 영상 편집을 다 끝났어요. 이제 추출하는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추출을 하기 위해선 오른쪽 상단에 네모에서 바깥으로 나가고 있는 이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Full HD 1080p 그리고 프레임 레이트 30 이렇게 설정할 수 있어요. 여기 비트레이트가 있고 여러가지 용량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비트레이트가 높으면 높을수록 고화질 그리고 높은 사양이 요구되지만 용량은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적당히 이 정도로 설정을 하고, 자, 동영상으로 저장을 눌러야지만 추출이 됩니다. 동영상으로 저장. 그러면 광고가 나타나게 되고, 여러분들께서 무료 버전을 계속 이용하고 싶으시면 건너뛰기를 눌러주시면 돼요. 오른쪽 위에 건너뛰기가 있습니다. 건너뛰기를 하게 되면 저장 중이라는 말이 나타나게 되고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돼요. 영상이 추출이 되었습니다. 여기 KM 키네마스터 실습 1080p가 나타나게 되었죠. 재생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비디오 플레이어를 클릭해서 재생을 해주시면 영상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키네마스터 설치부터 실습까지 배워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키네마스터의 자막과 음악 넣기, 레이어의 활용, 인트로 만들기, 볼륨 설정, 에셋 적용, 최종적으로 영상 추출에 대해 익히는 시간이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스마트폰 영상 제작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일상으로 기록하는 영상으로 최고의 휴대성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기술의 발달로 개인의 취향과 안정적 촬영을 지원할 가능성들이 많아지고 있고, 세 번째, 나만의 기록, 아카이브로서 스마트폰으로 촬영해서 스마트폰으로 감상, 또 소비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벌어지는 사회적 가치를 가치 있게 담아낼 스마트폰을 충분히 익히고 활용한다면 영상을 통한 사회 문제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는 소셜 임팩트를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멋진 활동이 되실 것입니다.